바로 이 75년 과거의 역사의 아픔을 우리가 서로 보듬고 현재의 갈등을 통합하고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활력을 내야 될 광복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열망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HDBS 라디오 원팀 인터뷰 황인찬입니다. 광복절을 기념해 원희룡 후보님에게 그땐 그랬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들어볼 순간은 바로 작년이었죠. 75주년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진행한 즉석 연설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지지자가 됐다 이렇게 말씀들 하셨는데요. 이때 솔직한 심정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원희룡 후보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막 대구에서 올라오셨는데 컨디션은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저는 어제도 오늘도 즉석 연설 영상 시청하고 왔습니다. 후보님의 결연한 표정이 너무 돋보였는데요. 이런 시간을 기획한 저도 당장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가장 처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당시 현장에서 즉흥 연설을 하신 걸로 화제가 됐습니다. 원래 준비하셨던 연설 내용은 그렇다면 무엇일지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래 준비했던 연설은 순국 선열들의 희생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손들이 힘을 합치자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었죠. 네. 그렇다면 즉흥 연설로 방향을 바꾸신 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셨던 내용도 있고 현장 상황도 아무래도 염려가 되셨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언제 즉흥 연설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굳히셨을까요? 공식 자리에서 연설문 없이 연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행동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듣고 있으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저기에 대한 반박해야 될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는 내가 이 역사 앞에서 나도 죄인이 된다.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죠. 저는 미리 준비하신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 5분 동안 내용이 끊기지도 않고 정말 가슴에 쏙쏙 와닿는 내용이어서요. 네. 다른 참석자들과 달리 박수를 치지 못하시는 모습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고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셨다고 생각을 한번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가장 많은 분노가 있으셨을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해방 이후에 메가더 사령관을 점령군이라고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또 대한민국 국군이 모두 친일파들이 국군 총사령관을 한 것처럼 몰고 가는 걸 보면서 거기다가 박수를 칠 수가 없잖아요. 내용 자체가 틀린 내용이고 또 그게 역사에 대한 일방적인 편가르기인데 왜곡된 내용이죠. 그렇죠. 박수를 치는 건커녕 듣다 보니까 이거는 반박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앞으로도 엉뚱한 생각들을 하겠구나. 이렇게 엉터리로 주장을 하고 대한민국을 모욕을 줘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멸시하고 이상한 확신을 가지게 될까봐 박수는커녕 이거는 내가 직접 반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라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장 반응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설 당시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소란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점은 없었을까요? 거기에 있던 청중분들은 다 숙연하게 들었고요. 끝날 때쯤에는 일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일부가 그만하세요 이런 식으로 끝에는 약간 소란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거기에 참여한 분들이 아주 숙연하게 들었는데 뭐랄까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거죠. 현역 도지사가 작정을 하고 기존에 있던 원고도 다 뿌리쳐버리고 즉석 연설로 김원웅 광복회장에다 대고 즉석 항의 연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팽팽한 긴장감이 팽팽한 그 이상의 일촉즉발의 그 긴장 상태였죠.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저는 손에 땀이 흘러서 손이 가득 젖었을 것 같습니다. 약 5분간의 연설이었는데요. 이게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 즉석 연설을 마치신 후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나 상식을 벗어나고 대한민국 자체의 어두운 어떤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김원웅식의 이야기가 버젓하게 광복절 기념식장에 광복회장의 축사라는 형태로 전국에 내려보내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통탄을 했고요. 자,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과거에 어려운 모두가 일제치하에 숨죽여 있을 때 용기를 냈던 그런 독립하는 그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역사와 명예를 지켜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결연한 마음이 들었죠. 그때 후보님의 심정이 지금 저에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질문이 광복절 행사와 관련이 있으니까 또 드리는 질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신 후에 광복절마다 꼭 하고 싶으신 행사가 있으신지, 아니면 광복절 축사에 담길 원하시는 연설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복절은 나라를 찾기 위해서 희생하셨던 우리 선열들 그리고 그 유가족들을 당연히 가장 모시고 기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때에 뭐 누구는 중국에서 뭐 독립운동을 했냐, 아니면 누구는 국내에서 식민지 치하에서 숨죽이고 반은 타협하고 반은 순종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런 싸움들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그때그때의 위협들은, 그 당시에는 일본이었고 그 후에는 북한이었고 지금은 수많은 뭐 테러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 공동의 위협이 있잖아요. 여기에 맞선 이름 없는 영웅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국민들이 닥쳐오는 위기에 대해서 누구나가 자기 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키고 다른 동료 국민들에 대해서 그 삶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기리는 그런 긍정의 광복절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자리가 돼야지 편가르기로 그럼요. 무언가 또 갈등을 발생시키는 자리는 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드릴 질문은요, 원래 계획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확인한 소식인데요. 올해도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이 화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청와대가 사전에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방치했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에 대한 생각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본인 스스로야말로 그 민정당 때 당뇨로 참여해서 오다가 온갖 그 정치적인 영달을 누리다가 또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엔 그쪽 넘어가서 광복회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가해지자 본인은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다고 스스로는 변명을 했어요. 자기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다른 국민들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다른, 역사 내로남불, 역사관에 있어서도 내로남불하는 이 정권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광복회장 더 이상 독립선열들과 대다수 국민들을 욕보이지 말고요,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역사 왜곡은 원래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근절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복절 76주년 기념 한 말씀과 아픈 역사를 딛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구어낸 국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들으면서 자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독립선열들을 존경하고 영웅으로 모십니다만, 대한민국을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소리 없는, 이름 없는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일제치하에 숨죽여 있다가도 또 해방이 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고 유교에서 지켜냈고요. 가난을 이기고 독재를 이기고 또 이 기후변화와 미래의 디지털 대전환시대의 시대에 세계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들도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나라의 소중함,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나라의 존재 이유인가, 이런 것을 함께 느끼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리고 서로가 미래로 가는 그런 광복절이 되기를 정말 저는 열망합니다. 궁금증의 해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유익한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